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Next. 세상을 여는 창, 티브로드.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서비스가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나 추첨, 등록을 위해서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니까요. 이 처음 학교로 서비스 많은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과 함께하는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소리연구회 소리숲의 김지윤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숲의 대표이시자 국내 1호 피리 박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음악 시간에 이 피리를 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낯설지 않고 참 친근한 악기가 피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관악기인 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전통 관악기인 피리, 어떤 악기인가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피리는 아마 세로로 부는 관악기는 다 아마 피리라고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만큼 친숙한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접하기 힘든 악기였는데요. 그렇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이 피리는 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악기이고요. 지금 한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겹리드 악기거든요. 그래서 서양 악기의 오보에나 바순처럼 이렇게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악기 크기나 음색에서 다양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생긴 악기와 소리를 내는 악기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네, 피리를 직접 들고 오셨는데요. 이게 대나무로 만들어진 맞습니다. 거죠? 나무가 없는, 마디가 없는 대나무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불었던 피리보다는 굉장히 가늘고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악기가 조선시대 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악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악기가 피리라는 계속 이제 부는 악기는 전부 다 피리피리 하면서 이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오늘 가져오신 김에 피리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앞쪽에 그 구멍이 7개인가요? 네, 지공이라고 하는 요 악기 앞에는 7개고요. 뒤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지공으로
여러 음들을 내면서 소리를 냅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네. 이렇게 작은 악기에서 그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한데 네. 피리 박사 우리 네. 1호 국내 1호이신데 오늘 또 악기도 준비하셨으니까 네. 연주를 좀 한번 청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걸 들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그런 곡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어떤 곡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칠갑산 한번 좋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내 1호 피리 박사 김주현 대표의 칠갑산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작은 악기에서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가 크고 또 역동적인 그런 울림이 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필이라는 악기가 사실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네. 이렇게 크기가 작으면 굉장히 높은 음이 날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사람 목소리의 그 음역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여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그게 피리의 제일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이 반전의 매력이 네, 있는 맞습니다. 악기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오늘 이제 감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다. 네. 그런데도 너무나 멋진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김지훈 대표께서는 이러한 피리를 가지고 또 외국에서도 많은 공연을 하신 네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러한 피리 소리를 들은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 오케스트라에 편성되는 악기는 이미 오래전에 세계화가 된 악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역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클래식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피리를 가지고 해외에서 연주를 하면 그 클래식 악기 연주자와 만나서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연주에 익숙한 그 관객들의 반응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네, 그 음율을 타고 흐르는 그런 것도 정확히 짚어내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네네. 악기 그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또 작업을 하면서 함께 연주하는 작업도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그렇게 세계의 다양한 악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피리가 또 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네. 또 다른 우리 전통관악기 피리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고요. 특히나 2017년 6월이었나요? 러시아 야쿠츠크 백야 국제 뮤직 페스티벌에 국악인으로서는 최초로 초청받아서 공영방송에도 출연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와, 그때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어떤 그 연주자의 그 프로그램만 보고 연주 전에 방송을 출연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 아침마당처럼 그런 아침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이제 러시아 민요를 한 곡 불러드렸어요. 네. 굉장히 좋아하셨고 관심을 가지셨고 그다음에 제가 피리 독주회 때도 그 러시아 민속악기 발랄라이카 연주자분들과 함께 연주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음색이 우리 피리 음색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뭔가 공감을 준다는 거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네. 뭔가 이제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시간 프로그램에 출연을 또 하셨는데 네네. 아침에 듣는 피리 소리는 왠지 그 새가 지저귀는 듯한 그런 네.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네네. 하루를 굉장히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느낌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그 러시아 그 아침 방송을 보시던 분 관계자분들이 그 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그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러시아 그 공영방송에서 아침 시간에 연주해 주셨던 네.
그 곡을 조금만 네.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 러시아 민요 중에 백학이라고요. 그 네네. 모래시계에서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아시죠? 네네. 그 곡을 잠깐 연주했었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러시아의 곡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전통 관악기 피리로 연주했는데 전혀 낯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국악의 장르가요. 네. 정말 종묘제략 같은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굿음악까지 너무나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음악이건 어떤 박자건 우리 한국 전통음악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어떤 네. 그런 재산을 많이, 음악적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래시계의 대표적인 또 오리지널 사운드 네네. 트랙으로 백학 연주를 네. 해주셨는데 대표님 덕분에 모래시계의 그 시청률처럼 네. 우리 대담한 부산 시청률도 팍팍 오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앞서서 그 피리박사 1호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서울대학교 음대에서 피리로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네네. 예. 그런데 원래 전공은 피리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수순으로 부산 예고에 입학을 네.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매일 아침에 연습을 하러 이렇게 연습실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국악 그 악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서양 음악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좀 열면서 이 국악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말 어떤 끌림처럼 어떤 이끌림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국악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음악을 쭉 해오신 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이 네. 전공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바꾸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고등학교에서 또 네.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전공을 바꿀 만큼의 그 우리 전통 관악기 피리의 매력이 있었던 거겠죠. 그 매력에 네. 끌리셔서 전공을 바꾸신 것 같은데 우리 피리 박사 1호께서 생각하시는 그 피리의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좀 반전의 소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표현력이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연주를 했는데 관객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귀로 듣는 것 같은데 이 한국 음악은 가슴으로 듣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DNA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뭔가 끄집어 내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됐고요. 앞으로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피리 소리를 전해드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전통 악기 중에 단소도 있고 뭐 대금도 네네.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악기와 비교를 좀 해서 이 피리와 좀 다른 점이라던가 그런 점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 전통 악기는 각각의 그 특색과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대나무로 전해지는 네. 그 맑은 청소리, 갈대잎 떠는 소리가 굉장히 매력이죠. 네네. 네, 그다음에 단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아한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악기와 비교했을 때 이 피리는 어떤 다이나믹이 강렬한 다이나믹이 네. 특징입니다. 네. 네. 피리도 지금 가지고 오신 네. 것은 그 피리의 이름이 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피리라는 이 명칭은요. 피리가 맞습니다. 네. 피리가 맞는데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을 거쳐서 전해 올 때 그 중국 우리 옛날에는 한글을 안 쓰고 한자를 썼지 않습니까? 네. 한자로는 필유리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피리라고 했죠. 근데 이제 고려 시대 때 또 다른 피리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이미 고구려 시대 때 전해졌던 이 악기를 고향 향자를 써서 향피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피리가 서역에서 전해진 악기지만 완벽하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정착한 악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앞서 짧은 연주만 들어봤는데도 그 소리가 귀뿐만 아니라 네. 가슴을 울리는 그런 느낌을 저도 전에 받았는데 이런 전통 악기나 이 전통 음악 같은 경우에 일상에서 접하기가 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다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전통 음악, 전통 악기를 요즘 세대와 또 교감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서 명맥을 이어가는 일에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일반인들이 피리를 배울 수 있는 교본도 네, 제작을 네, 네.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제작을 하시게 됐는지 또 그 교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피리를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 서울에서 한 20여 년간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연주는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었던 게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피리에도 바이엘 같은 교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입시나 어떤 전문적인 교육의 그런 엘리트 국악 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기본적인 교본은 필요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도 이제 대중성을 위해서는 어떤 교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계속 꾸준히 준비는 해왔었고요. 어떤 그런 교육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담아서 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어떤 출판사를 이제 만들고 교본을 지속적으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교본을 만드시기 위해서 출판사까지 또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리 교본이라는 게 네.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교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판사를 직접 만들고 발로 뛰어서 네. 정말 좀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떤 책을 이제 만듦으로써 어떤 이런 소리를 듣고서 관심이 갖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교본으로 먼저 접하고 네. 어떤 또 실전으로 피리를 배우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2013년도에 이제 교본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다가 네. 예, 피리로 전공을 바꾸셨다가 전공을 하시면서 박사까지 따셨다가 네. 또 교본을 제작하기 위해서 출판사까지 네. 또 대표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오직 피리만을 위해서 달려오신 네. 이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출판사의 그 이름이 소리숲 맞나요? 네, 도서출판 소리숲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소리숲이라는 출판사 그리고 소리연구회 역시 이름이 소리숲인 네, 건가요? 네. 예, 소리숲 대표이신데 네, 네. 어떠한 곳인지 좀 소개해 네. 주세요. 제가 앙상블 대표로 있는 이 소리연구회 소리숲은요. 소리로 모든 게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악기는 물론이고요. 서양 악기, 네. 또 어떤 다른 여러 소리를 내는 악기면은 함께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고요. 네. 연주자들과 함께 이제 서양 악기 연주자들과 한국 악기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중들을 위해서 정말 즐거움과 어떤 품격은 유지하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레파토리를 네. 구성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로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언제 창단이 됐습니까? 2014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소리숲 소리연구회 그리고 또 출판사 이름도 소리숲인데 네, 네. 피아노 그 피리의 교본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직접 일일이 또 글을 네, 쓰시고 네, 네. 제작을 하셨으니까요. 네, 책 만드는 거는 제가 뭐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요. 네. 이 출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파주 출판단지에 뛰어다니면서 인쇄 공장까지 뛰어다니면서 하나하나 공정을 배워가면서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은 추억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그때는 너무너무 무모한 작업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만류하기도 했었고 네. 뭐 힘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서울에서 꽤 오랫동안 네네.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부산이 고향이신 거죠. 네네. 부산으로 내려오셨는데 네. 특별히 부산으로 내려오신 그런 사연이 있을까요? 네. 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서 네. 계속 서울에서 줄곧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너무 부끄럽지만 부산에서 제대로 된 연주회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학 다닐 때 협연한 이후로는요. 거의 한 20여 년간을 부산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을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제가 국립국악원에서 이제 저희 소리연구회 소리숲 연주를 정말 보여드리면서 감개무량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산에 이제 국악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와 제가 활동을 너무 안 했구나라는 반성과 함께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 개인 독주회는 물론이고요. 소리연구회 소리숲 이제 연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더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늘 오면 이제 바다를 보고 이제 연주를 활동을 하고 했었면서 제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네. 부산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부산에 살아도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네. 작년부로 제가 부산 시민이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네네네. 다니시면서 서울로 대학을 가셨기 때문에 네. 고향인 부산에서 제대로 된 연주를 뭐 할 기회가 없었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2016년도에 고향 부산으로 내려와서 멋지게 연주하셨을 때 네. 우리 고향 분들, 부산 네네. 시민들의 반응이 지금도 기억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 표를 저희가 유료 티켓으로 팔았는데요. 네. 전석 매진이 됐었습니다. 네. 그 레파토리도 굉장히 좋아하는 레파토리를 좋아하실 만한 레파토리를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이제 저희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는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러면은 공연을 하실 때 피리 연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퓨전 음악으로 다양한 네네네. 장르와 콜라보레이션으로 네네네.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서양 악기인 뭐 바이올린, 피리, 그다음에 서양 그 성악 네. 또 함께 하고요. 기본적으로 늘 같이 하는 연주자들과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드럼 연주자들, 드럼 연주자와도 함께 했었고요. 네. 그래서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게요. 네. 근데 항상 반응이 그랬습니다. 이 조합이 어울려? 근데 막상 들으면 정말 잘 어울리네, 재밌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요. 네. 항상 또 어떤 레파토리가 좋을까 하는 또 연구를 하게 되고 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대구에서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초청이 돼서요. 부산 대표로 초청이 돼서 네. 드럼 연주자와 EDM이라고 하죠. 네네. 디지털 음향, 네네. 일렉트릭 사운드 프로듀서, DJ 프로듀서와 함께 어떤 난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농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어떤 그 사물놀이의 역할을 드러머 선생님이 하시고요. 근데 농악의 그 신나는 그런 풍물 역할을 EDM 사운드로 하면서 제가 태평소를 불면서 네. 세계 여러 분들, 아티스트들은 물론이고 대구 시민분들께 그런
재밌는 네. 공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월드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면은 정말 세계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네네, 보셨을 그때 텐데. 13개국 아티스트들이 네. 오셔가지고 함께 공연을 했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태평소와 EDM이 만났을 때 정말 편견을 확 깨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악악기 같은 경우는 소리가 강해서 서양 악기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게 편견이구나. 네네네. 이 편견을 깨기까지도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네요. 네, 항상 그 연주자 아티스트들 간에도 이해가 항상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조합에 이런 음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왜 그 검증이 안 되면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게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된다고 하면서 같이 이제 협업 작업을 하면서 그런 좀 신뢰가 더 쌓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러한 협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시겠죠. 네네네. 네네. 예, 앞으로의 계획도 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 특히나 제가 부산 오면서 서양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성악가 선생님들과의 또 협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 해서 서양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EDM DJ 프로듀서 선생님과의 또 그 지속적인 레파토리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이 네네네. 박사님의 연주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소리연구의 소리숲, 소리숲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요. 네. 네,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다양한 장르 연주했었던 그 영상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요. 네. 국악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장르와의 어떤 콜라보 또 협연을 통해서 시대와 호흡하면서 또 새로운 무대를 개척해 나가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과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 아울러 국악의 대중화로 또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피리의 매력에 네. 좀 푹 빠질 수 네네네. 있도록 예, 멋진 공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리연구회 소리숲의 김지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라는 노래의 후렴구에는 얼쑤, 지화자 이런 전통 가락의 추임새가 나옵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있었던 BTS의 월드 투어 콘서트 현장에서는 우리 전통 가락의 추임새를 팬들 모두가 따라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 K-팝의 열풍과 더불어서 외국인 20, 30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에도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악의 대중화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